저희가 건설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안 쓰고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현장이. 그래서 저희도 악착같이 안 하잖아요. 드러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일이 지금 갑자기 너무 많아져갖고 저희들은 힘들습니다. 이거 생전 안 하던 일인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 노후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때마침 저희 회원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오늘 회원사분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공문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석 요구가 왔고요.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당신네 사업장은 고용하고 있으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결론적으로는 벌금형이 떨어지겠죠. 벌금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제가 급하게 들고 올 내용은 아니에요. 외국인을 사용해 오시면서 이 같은 공문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노조가 찔렀던 간에 누가 신고했던 간에 혹은 외국인이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환 통보를 받으셨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오늘은 그거랑 조금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태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이 이와 같은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서 제가 다 가려놓긴 했습니다만은, 메뉴를 보면요, 순번, 명문, 성명, 외국인 등록 번호,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코드도 있고요. 국가, 성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보면 전부 다 중국인이고, 이분들은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격 취득일과 자격 상실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날짜가 2019년서부터 2020년 초반까지에 대한 가입 이력이 쭉 담겨져 있다라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사업장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명은 우리 회사의 사업장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취득한 그 현장명이 될 것 같아요. 그 현장명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으로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 사업장 건설사 그 내역이 되겠죠. 자, 외국인청은 이례적으로 외국인 관련 단속을 위해서 직접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는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보고 추측한 내용이 아니고요. 득달같이 외국인청에 전화했죠. 그래서 관련 사실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시죠. 저 담당자님 되세요? 예. 저희가 이게 왜 걸린 거죠? 저희가 죄송하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면밀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체류 자격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지금 한 명을 불러다 처벌을 했어요. 일했다는 진술서도 받았고. 이분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으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처리를 합니다. 범칙금만 내고 그냥 끝날지, 범칙금 안 내고 그냥 쫓아 보낼지. 사법 체류자들도 쫓아 보낼 수 있어요. 법을 위반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데. 보통은 얼마 처분 받나요?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외국인들이나 현장 소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네. 그래야 현장에서 외국인들 좀 덜 쓸 텐데, 그러니까 F1이나 혹은 이러신 분들은. 몽골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 160만 원을 내고 출국 조치를 시킨 사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예. 그리고 아예 불법 체류자는 이제 추방인 거죠? 이분들은 벌금을 내도 추방시킬 수 있고. 본부에서 이게 내려온 명단. 본부에서 내려온 명단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 해갖고 이제 조사를 한 상태고. 같이 들으셨다시피 건강보험 자료를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청이 어떻게 조사를 이어나갈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다음 보실게요. 제가 이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이 직접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관련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다. 이 뜻은 뭐냐면 건강보험 자료를 끌고 와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한 내역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좀 유추해 보자면, 첫 번째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간에 어떤 협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에 취득된 외국인 전체 명단을 관련 외국인청으로 넘겼다. 그리고 외국인청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사업자의 주소지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었다. 다음, 지역별로 나눈 명단을 각각의 외국인청으로 분배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의 외국인청은 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체류 자격을 확인하였다. 체류 자격을 확인한 결과 F256 그리고 F4까지 적법한 비자겠죠. 이거는 제꼈고, 그 다음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 및 전혀 일을 하면 안 되는 체류 자격이 있겠죠. 흔히 F1 비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H2나 E9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만 고용해야 되는 외국인,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불법 체류자 및 F1 비자 같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외국인한테 전화를 해서 소환장을 날렸다. 벌금 및 추방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외국인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 H2 비자, E9 비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환장을 우리 회사한테 날린 거겠죠. 그러면 우린 그 소환장에 응해서 외국인청에 가게 되면 외국인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는 건데,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연이어서 같이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취득자 이력을 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거죠. 불법 고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무자격 취업, F256 외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불법 취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벌금 및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져 버렸다. 그리고 이 자료는 19년 가입자 명단을 대상으로 오늘 조사한 건데 향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필요악이다. 정말 쓰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외국인 없이 현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막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외국인 관련한 조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소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흔히 외국인이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받을 때만 보통 걸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일단은 사용하자라고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었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외국인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대비 방안이 있겠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원 할당제이기 때문에 현장 10억당 외국인 고용 3명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통.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충분히 적법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느냐?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죠.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활용하면서 외국인을 안 쓰는 거에 주력을 두셔야 그나마 효력이 있겠죠. 다음,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고용하고자 할 때는 4대 보험 가입을 신중히 해야 된다. 왜? 대상자 선별을 4대 보험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4대 보험을 가입 안 해서 나중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추징 받는 거. 물론 건강보험은 3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지만 이거는 이 자체가 벌금형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신중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가입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차라리 나중에 걸리는 거, 그냥 걸려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정도로 4대 보험 가입을 앞으로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소득으로의 처리를 고민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 외국인을 대대적으로 쓰면서 외국인 고용에도 안 걸리고 4대 보험에도 안 걸리는 방법은 현재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서 외주로 떨어버리시거나 혹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신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7월부터 사업소득자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신고가 매달로 바뀐다. 사업소득 신고자가 여태까지 4대 보험에 걸리지 않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사업소득자라서 근로자가 아니라서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자는 매달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월을 지정할 수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소득자는 날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근로일수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소득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근로자로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매달 신고로 바뀌고 2022년도부터는 국민연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득자별 가입이 되면 사업소득자도 결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대처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